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제4장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제1섹션 소프트웨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 그러면 인간의 어디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정신에 해당이 된다. 이거 여러분들 뭐 모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정신, 두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신이라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반대되는 개념은 하드웨어죠. 하드웨어라는 건 인간의 육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는 인간의 정신 두뇌인데, 우리 인간의 정신 두뇌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인간으로서 살아나가야 되는 기본적인 싸가지, 예의 범절,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인간으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직업적인 기술, 그렇죠? 그렇게 나눠집니다. 이해하셨죠? 바로 그 소프트웨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해서, 하드웨어라는 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어디에 해당이 된다? 육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하드웨어. HARD, 하드가 딱딱한 이런 뜻이 있고, 그 웨어, WARE가 제품,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딱딱한 제품, 결론적으로 육체라는 뜻이고, 소프트는 이제 부드럽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정신 두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자원을 갖다가 이용함에 있어서 그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떤 처리 절차, 프로시저, 처리 절차에 관한 기술, 또는 각종 문서들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체계의 총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역시 명령어들의 집합, 이렇게 또 알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프로그램 체제의 어떤 총칭, 인간의 정신 두뇌에 해당되는 게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이제 분류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인간의 두뇌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교육을 우리가 받아요. 그죠?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교육, 그러니까 싸가지 교육이죠. 인간 됨됨이, 예의 범절이고,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가야 될 직업적인 기술, 그죠? 직업적인 기술,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인간적인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거고,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또는 이제 대학교 가서 직업적인 기술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냐면, 이 시스템은 앞에 컴퓨터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래서 컴퓨터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할까요? 컴퓨터와 사용자의 중간에서, 그렇죠? 컴퓨터와 사용자의 중간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눠지는 거, 이거 여러분들 별표 쳐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제어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처리 프로그램, 제처입니다.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이거 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제 운영체제, 우리가 이제 OS라고 불러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다음에 언어 번역 프로그램, 그 다음에 유틸리티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진다.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자, 칠판 지우고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라는 건 제가 아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OS라고 부릅니다. 운영체제, 뭐 더욱 잘 알고 계시죠?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 오퍼레이팅이라는 거는 작동하다, 운영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오퍼레이션, 그러면 병원에서는 수술이라는 뜻도 있어요.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시스템은 체제, 장치, 뭐 이런 뜻이 있는 건데, 자, 운영체제라는 건 뭐냐면, 하드웨어를, 인간의 육체에 해당되는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준다. 그럼 누가 편하냐? 유저, 우리가 편리한 거죠. 사용자가 편리하게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류는 MS-DOS라는 게 있었고요. 이제는 쓰이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계열이 있는 거죠. 현재 윈도우즈 7, 또 윈도우 8, 또 계속 이제 개발이 되겠죠. 또 OS2라는 게 있었고요. 지금 쓰지 않지만, 자, 유닉스라는 거, 리눅스, 이거는 이제 지금도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스나 윈도우나 OS2, 유닉스, 리눅스, 이런 것들은 운영체제라고 한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겠죠. 운영체제. 그 다음 언어 번역 프로그램, Language Translation 그러면 이제 번역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여기서 PG는 이제 프로그램의 약자예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는 프로그램이라는 언어, 명령어, 프로그램은 이제 명령어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 언어를 갖다가 이제 작성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누가?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이해하려면 무슨 언어로 번역해 줘야 되느냐? 기계어로, 기계 명령어로 번역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고요. 베이직 언어라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대화식, 그러니까 인터프리터 그러면 통역관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택시 탈 때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프리터, 그러니까 통역,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 인터프리터, 그러니까 번역을 갖다가 이제 통역을 갖다가 무료로 해주는 거죠. 인터프리터. 여기서는 이제 언어 번역이지만 인터프리터라는 자체가 통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통역관. 그래서 베이직, 대화식, 그거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 유명하죠. 그 다음에 어셈블리 언어를 갖다가 번역해주는 어셈블러. 요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어셈블러는 달달달달 좀 외워주셔야 돼요. 특히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대화식이기 때문에, 통역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통역관은 대화를 번역하지, 그죠? 책을 보고 어떤 원서를 보고 번역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대화식, 베이직 언어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유틸리티라는 건 유용한, 이런 사전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그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뭐 파일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든가, 또 시스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뭐 압축 프로그램이라든가 백신, 이런 것들 우리한테 되게 유용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 유틸리티 프로그램.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굉장히 우리한테 그 효율적인 도움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총칭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웨어하우스라는 거는 뭐 창고죠, 창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여 있는 창고인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용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의 추출,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 변환, 입맛에 맞게 변환시키는 거, 변환을 통해서 만들어진 통합된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이다. 뭐 데이터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외에도 뭐 빅데이터, 굉장히 그 시사적인 용어죠. 그 다음 인베디드 시스템, 인베디드가 끼워 넣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일부로 내재되어 있는 거, 끼어 있는 거, 포함되어 있는 거, 뭐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우리가 인베디드가 포함, 끼워 넣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인베디드 시스템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 여기 윈도우 CE, 자, 윈도우 CE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이나 PDA, 우리 이제 스마트폰이 왔기 때문에 PDA가 좀 무색하지만 PDA 등에 사용됐던 인베디드 운영체제예요. 윈도우 CE도 좀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응용 소프트웨어 와서, 자, 애플리케이션, 요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응용이란 뜻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갖다 줄여서 APP, 뭐라고 읽어요? 그렇죠? 앱. 뭐 CF에서 내가 네 앱이야, 뭐 이렇게, 이런 CF도 있었죠.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줄여서 어플이라고도 하죠. 어플, 뭐 이렇게도 불러요.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그 스마트폰 안에 AP라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CPU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수도, 시험 문제수도 다룰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컴퓨터에서는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풀네임으로 얘기하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앱 또는 어플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것도 좀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응용 소프트웨어, 그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실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응용이라는 거는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응용 소프트웨어, 사무실에서 많이 이용된다. 그래서 오피스 오토메이션, 그래서 OA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러요. 패키지. 자, 워드 프로세서, 문서를 작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프레드시트, 수치 계산, 차트 작성, 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는요, 그렇죠, 자료 관리.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발표할 때 사용되는 거죠. 발표할 때 자료를 만든다거나, 또는 그래픽 소프트웨어, 우리 포토샵 같은 거, 그 다음에 설계 소프트웨어, 바로 CAD 같은 게 있죠.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CAD,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자, 칠판 지우고 다시 한번 밑에 표가 있으니까요,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문서를 작성하는 거. 그래서 뭐 한글이라든가 아리 한글이라든가 MS 워드가 있고요. 그다음 스프레드시트는 우리 엑셀이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에 로토스, 흥미시트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자료 관리 MS 액세스가 대표적인 거고, 이 DBase는 이제 쓰이지 않는 것들이고, 오라클 아직도 쓰이고 있죠. 오라클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프리랜스 이런 것들, 뭐 요즘 프레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프레즈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픽 소프트웨어, 포토샵, 뭐 페인트샵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었죠. 하지만 이제 포토샵이라는 게 뭐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에 전자출판, DDP라 그래서 이제 데스크탑 퍼블리싱의 약자예요. 뭐 약자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데스크 뭐 탑 책상 위에서 퍼블리싱 출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페이지메이커라든가 쿼크 익스프레스 발음이 좀 어렵죠. 네, 이런 것들 뭐 벤츄라 퍼블리셔 이런 것들 문방사우 옛날 거죠. 옛날에 쓰였던 것들이다라는 것도 좀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요즘 뭐 인디자인 같은 것도 새로 나온 게 있으니까 자, 종류만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 정도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확률 스태티스틱 그러면 통계 이런 뜻이 있죠. 뭐 아주 유명하죠. SAS, SAS 또는 SPSS 이런 것들은 종류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아까 제가 설계 소프트웨어 CAD 말씀드렸죠.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또는 컴퓨터 에이디드 드래프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토캐드가 뭐 유명하죠. 오토캐드 오토죠. 그래서 기계 설계라든가 건축 설계에서 이용이 됐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그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분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간혹 가다가 어떤 게 잘 나오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용 소프트웨어는 돈 주고 사는 프로그램이에요. 커머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사는 거다. 간단해요. 됐죠? 그래서 돈을 주고 안 사면 불법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고, 정식 대가를 지불해줘라 라는 거고, 공개 소프트웨어, 프리 소프트웨어 공짜요. 공짜, 무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쉐어라는 건 나누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얘는 좀 신경 쓰세요. 정식 프로그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무조건 공짜가 아니고, 그렇죠? 기간이나 사용 기간, 기능이라든가 사용 기간, 뭐 프린트 인쇄가 안 되게 한다거나, 뭐 인쇄를 딱 누르면 정식 구매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데몬스트레이션, 그 데모라는 게 이제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뭐 거리에 나가서 으싸 그것만이 데모가 아니고 데몬스트레이션이죠. 보여주는 거죠. 거리 나가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려고, 바로 그겁니다.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용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해서 배포하는 거다. 정식 프로그램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데모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됐죠? 트라이얼 버전, 트라이얼 시도하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용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험판, 시도해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체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트라이얼 버전이 되는 거고, 뭐 프로그램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데모가 되는 거고. 자, 알파 버전, 베타 버전은 좀 외우셔야 돼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파 버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베타 테스트라는 거 여기 있죠.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베타 테스트는 뭐냐면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일단 먼저 자기네가 먼저 써봐야 되죠. 회사 안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 우리가 잘 써봤는데 좋지. 그럼 다른 사람, 우리 관계자 외에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보자. 관계자 외가 바로 베타 테스트고요. 자기네 회사끼리, 관계자끼리는 알파 테스트예요. 알파 버전입니다. 그래서 제작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알파 버전이고요. 베타 버전은 알파 버전 끝난 다음에 야, 다른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보자, 그겁니다. 그래서 정식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에 테스트를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회사 관계자 외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프로그램 베타 버전. 그래서 알파, 베타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알파 회사 내에서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 베타. 그다음 패치, PATCH. 패치가 여러분들 뭐 우리 옷 같은데 그 헤어졌을 때 이렇게 그죠, 해졌을 때 이렇게 덧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덧대는 천, 그런 걸 패치라 그러는데, 요즘은 뭐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팔꿈치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대는 것도 있고, 그죠? 뭐 청바지도 일부러 찢어서 입는 세상이니까 뭐 좀 무색하죠? 아무튼 이 패치라는 건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제작이 돼 있는데 조금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거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작해서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라든가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 일부를 변경해 주는 거, 그걸 갖다 패치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얘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번들 BUNDLE 번들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우리 컴퓨터 같은 거 샀을 때 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갖다 CD 같은 거 한꺼번에 확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게 번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샀을 때 끼워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번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번들. 우리가 번들 그러면 추울 때 잔뜩 입는 것도 저 끼어 입어라 할 때 그 번들 업 그러면 겨울에 추우니까 끼어 입어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번들이라는 건 어떤 한꺼번에 끼워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분했고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무난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